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여름마다 휴가를 꼭 다녀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지난 2020년에 제가 미준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는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3년 내내 여름 휴가를 포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한 2, 3일만 쉬어도 좀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좀 조르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일주일 정도 여름 휴가를 3년 만에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스페인에 있는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메노카라는 섬에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제가 미준 커뮤니티 멤버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멤버에 가입하신 분들은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름 휴가라고 해서 쉴 수는 없죠. 그래서 하루에 한 5개 정도 이제 오미주를 보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 한 5개 정도를 번역해서 대신 떴다 오미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휴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오는 여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휴가 계획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31% 올라갔고요. S&P 500은 플러스 0.24, 나스닥도 0.03% 소폭으로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성장주를 살펴보면요. 레모네이드가 어제 15.6%나 급등했습니다. 인바이테가 플러스 14.18%, 펠로톤 플러스 9.64, PGY, 우리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종목이 무려 9%나 추가적인 급등을 보였고요. 업스타트도 괜찮습니다. 8.25% 추가적으로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코인베이스가 플러스 5.32, 버진갤럭틱 플러스 4.74, 로빈후드 플러스 4.21, 지스케일러 플러스 4.02, 인텔리아 플러스 3.26,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05%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혹시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심하게 떨어진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15.8%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어제 조비의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JP 모간에서 베어리시 콜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평가가 보유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매도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주식이다. 계속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오버밸류 됐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달리면서 지금 현재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JP 모간에서 한 단계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ASML이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5.45% 급락을 했고요. SMCI가 마이너스 4.63, 오픈도 마이너스 4.10, ACLS,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죠. 3.36% 떨어졌고요. 그 밖에 나비타스, 그다음에 리벤트 코퍼레이션, 온세미컨덕터 같은 주식들이 하향 추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볼 텐데요. 8종목 중에서 4종목은 올라가고 4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 올라간 종목을 보시면 아마존, 메타,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가 상승 추세를 지켜냈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래간만에 핀비즈닷컴에 와 있습니다. 핀비즈닷컴에 오면요. 한 가지 굉장히 소중한 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즉 마켓 브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켓 브레스는요.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지 떨어지는 종목이 많은지 이걸 이제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한 반 정도는 파란색인데 또 나머지
반 정도는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자, 그 얘기는 마켓 브레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일부 종목은 상승했지만 떨어진 종목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6개월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 3개월 정도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개월 동안은 주세가 어떤지 살펴보니까요. 뭐 많은 변화는 없지만요. 파란색이 조금 늘었다. 요런 기분을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1개월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로 바꾸면요. 눈에 띄게 이쪽 부분에 이제 초록색이 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빨간색이 듬성듬성 보이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6개월 차트 그리고 1년 차트에 비해서는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 얘기는 마켓 브레스가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1개월이 아니라 1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를 봐도 한 반 이상은 올라가고 있죠.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사항은 뭐냐면요, 지난 1년에 비해서 그리고 6개월에 비해서 최근 한 달 동안 마켓 브레스가 향상됐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베어리시한 콜을 불렀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자, 최근 들어서 마켓에 이 상승 추세가 일부 종목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한 달 정도의 주가 추세를 보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다시 보여드리죠. 자, 한 달 동안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다. 따라서 마켓의 브레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크 섹터가 지금 공식적으로 버블에 들어가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좀 부정적인 기사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은 인베스터들이 버블에 합류할 시간이다. 이렇게 시티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버블이 일어났는데 버블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러한 투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자, 월가의 펌, 주식 투자 기관인 시티에서 얘기하기를 테크 종목들이요, 지금 공식적으로 버블에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들어갔냐면요, 5월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지금 테크 주식들은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내리고 있고요. 자, 테크가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현재 1월부터 지금까지 38%나 YTD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버블에 대한 단편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번 상승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제너레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생성형 AI를 등에 잇고 지금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지금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테크 섹터가 지금 버블을 형성했다, 버블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로는 이러한 하이프에 따라서 버블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버블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전략가의 이름은 하나 시츠라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섹터에서 일어난 버블 28번이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 통계를 통해서 아직까지 버블이 꺼지려면 멀었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ECT의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요, 테크의 버블은 보통 6.4% 정도 수익을 추가적으로 안겨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5월 달에 공식적으로 버블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러한 신호가 잡히고 나서 6개월 후에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시장의 수익률에 비해서 6.4% 정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낸 것이 테크 버블의 통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2023년도요 5월에 이제 테크 버블이 시작됐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 이후 한 11월 달에 보면요, S&P 500의 상승률보다 테크 주식의 상승률이 6.4%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통계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한 것 같은데요. 테크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베스트 게인이니까 16개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언제 이후에 16개월이냐면 처음에 시그널이 나타난 이후에. 자, 그 얘기는 아까 5월 달에 공식적으로 버블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5월 달에 지금 버블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계속해서 16개월 이후에 그 얘기는 2024년 7월 달 정도가 피크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버블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16개월 정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내년 7월 달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버블은 보통 2년 정도 지속이 된다. 자, 메디언 베이시스는 뭐냐면요. 중간치를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고 2년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중간치를 보면 보통 테크 버블은 2년 정도 지속되는 통계적인 사실이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CT의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버블의 신호는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트리거는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 변동성을 극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버블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 이제 버블의 신호 때문에 주가가 막 심하게 흔들릴 때 바이 더 딥을 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줍줍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버블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과거의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면요. AI 버블은 과거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에 대해서 훨씬 더 저렴한 상태다. 따라서 지금 버블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테크의 버블은요. 보통 23개월 정도 계속해서 부풀린 상태로 유지가 된다. 꺼지기 전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23개월이면요.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25년 한 3월까지는 계속해서 버블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이후에 닷컴 버블이 이제 터져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미디언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중간치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치의 성적을 살펴보면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성적이냐면요. 시그널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이제 피크. 따라서 처음에 이제 5월 달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크를 찍는데 16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무려 23.3%입니다. 자, 그런데 23.3%가요. 수익률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을 23.3% 추가적으로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 수익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자, 시장의 수익률을 23.3% 정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버블의 보통 통계적인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피크는 16개월 이후에 나타난다. 따라서 5월 달에 시작된 이번 버블은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 7월 정도가 되면 피크를 찍을 거고 지금부터 내년 7월까지 시장의 수익률을 23.3%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과거 버블의 통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테크의 그 어닝 그로스 있잖아요. 테크 주식들이 어닝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현상이 보통 버블이 시그널이 나타난 다음에 잡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이제 있었던 버블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보통 16개월 동안 버블은 지속됐고 또 피크는 한 23.3% 정도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요. 항상 어닝의 성장이 뒤돌았다는 거죠. 따라서 버블의 신호가 잡힌 이후에 실제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지금 버블의 신호는 잡혔는데 다가오는 미래에 과연 기업들의 어닝이 성장을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실적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모르긴 해도 이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중 방송을 시청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긴 기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CNBC 프로 기사가요. 이번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어닝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어제 장중에 0.7% 떨어졌는데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도 4%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수치가 나오진 않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어닝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포스팅을 했다. 올타임 하이니까요. 역대 최고치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실적은 굉장히 좋았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9.6%나 작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가격을 많이 하향 조정하면서 마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핵심 비즈니스 오토모티브 자동차 비즈니스에서 오는 매출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46% 그리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6.5%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매출은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코스트 우리가 보통 연구 개발비라고 부르는 건데요. 연구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771밀리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분기는 943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아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비를 많이 늘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두 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증가됐다. 또 하나는 도조 트레이닝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expectation, 시장의 전망치랑 실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93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24.47이었습니다. 따라서 빚을 기록했고요. 자, 어닝,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주당 91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82센트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가볍게 초과 달성했다. 긍정적인 숫자가 나온 거죠. 자, 이번에는 넷인컴이고요.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2.7빌리언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20%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요 3% 정도 작년 대비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자, 넷인컴, 순이익은 20%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가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드문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보통은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은요 같이 움직입니다. 자, 왜냐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뺀 거를 우리가 총이익이라 그러죠. 그리고 총이익에서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이 있잖아요. 인력이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세일즈, 마케팅, 이런 거를 다 빼고 나서 남아있는 게 바로 오퍼레이팅 인컴입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추가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제 넷 인컴인데,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냐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자 수익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자산을 정리하게 되면 자산을 정리해서 버는 그런 수익이 발생할 때 이제 넷 인컴이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퍼레이팅 인컴입니다. 왜냐면 영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이 더욱더 중요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어닝콜에서 머스크가 얘기하기를요, 우리는 계속해서 타겟을 삼고 있다. 자, 올해 한 해 동안 전기차 판매 대수는요 1.8밀리언을 찍을 것이다. 작년에 이제 130만 대를 판매했고요. 올해는 목표가 180만 대인데 우리가 성취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기대하기를 3분기 프로덕션은요 조금 다운될 것이다. 자, 그 얘기는요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팩토리를 닫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잠깐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생산 대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번 달 초에 미리 발표한 것처럼 이번 분기에 2분기에 46만 6,14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던 수치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죠. 자, 그 이유가 근데 인센티브랑 디스카운트를 많이 줬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퍼레이팅 마진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9.6%, 드디어 영업이익률이요 10% 이하로 떨어졌다.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됐는데요, 지난 5분기 안에 가장 낮은 수치가 이번에 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로스 마진도 나옵니다. 총이익 마진이죠. 총이익 마진은 18.2%를 기록했는데요, 이거 역시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따라서 이번에 마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슬라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마진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2분기 동안 굉장히 좀 에브리지 세일즈 프라이스가 떨어졌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믹스 그리고 프라이싱입니다. 자, 마켓 믹스는 뭐냐면요, 어떤 것들이 많이 팔렸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저가형 자동차, 예를 들어서 모델 3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반면 모델 S라든지 모델 X는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프라이싱, 각 유닛에 대한 판매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마진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램핑업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많이 생산했냐면 배터리 셀을 많이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4680이라는 테슬라가 직접 디자인한 배터리 셀이 있는데요, 이거를 대량 생산하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테슬라의 매출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매출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6% 성장을 했고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21.27 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분기랑 비교해서도 6.5% 추가적인 성장을 보였고요. 자, 두 번째 비즈니스는 에너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스토리지입니다. 자, 에너지 비즈니스는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74%를 찍으면서 가장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1.51 빌리언에 불과하고요. 자, 세 번째 매출은요, 바로 서비스 매출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5년 전에 판매된 차, 4년 전, 3년 전, 2년 전에 판매된 차가 계속해서 누계가 되면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개수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매출은요,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워런티가 마감이 된, 워런티가 끝난 자동차의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덜 비즈니스 그리고 서비스 쪽은요, 작년 대비 47%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2.15 빌리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닝콜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테슬라의 자동차 총이익 마진이 다시 안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요, 너무나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현재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총이익 마진이 얼마나 좋은지, 순이익 마진이 얼마나 좋은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이너다.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롱텀 픽처를 봐라.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이 테슬라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오토노미가 온다. 자, 이 얘기는요, 완전 자율주행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넘버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마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면요, 자율주행에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마진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지금 현재의 마진은 굉장히 우스워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조언이었습니다. 이번 테슬라 어닝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앞에 기사에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어닝콜 도중에 일론 머스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전기자동차 자이언트 기업인 테슬라가 얼리 디스커션을 하고 있다. 자,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거죠. 자, 그리고 누구랑 협상을 하고 있냐면요, other automakers. 따라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오토메이커, 자동차 기업과 지금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귀뜸을 해준 거고요. 자,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싱 할 계획에 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완전 자율주행의 기술을 다른 기업들한테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은 이제 특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다가오는 미래 이 테슬라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라이센싱은요, 돈이 들지 않죠. 비용이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마진에도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투자 논리를 굉장히 크게 부스팅해 줍니다. 자, 그 얘기가 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왜 테슬라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의 자동차 기업은 토요타입니다. 거의 1000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폭스바겐 826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죠. 자, 세 번째가 현대 키아입니다. 자, 보시면 684만 대 정도를 작년에 판매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기대하는 테슬라의 모습은요, 토요타도 아니고 폭스바겐도 아닙니다. 그냥 현대 정도의 자동차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테슬라거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13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가오는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테슬라가요, 만약에 현대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따라잡을 필요도 없고요, 현대 밑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650만 대 정도를 판매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판매량에 비해서 5배 정도 성장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 대수가 5배 정도 성장한다면 매출은요, 적어도 6배, 7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면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길을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자동차 개수가 늘면 늘수록 서비스 매출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5년, 6년, 7년 동안 자동차 판매 대수가 5배만 성장할 수 있다면 매출은 6배, 7배, 8배도 가능하다.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6배, 7배 늘어나게 되면요, 순이익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서비스 매출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판매될 자율주행 매출 같은 경우는 이 마진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요, 지금보다 EPS가 적어도 7배, 8배, 10배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면 주가도 10배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넣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율주행을 다른 자동차 기업에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기사의 내용처럼 다가오는 미래에 테슬라가 자신들이 만든 테슬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 만든 자동차에도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다면요, 이 자율주행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테슬라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훨씬 더 많은 증대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도 테슬라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잠재력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8%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들렸길래 이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에 갭 EPS를 보시면 3달러 29센트를 보고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43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매출은 8.19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2.8%에 그쳤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00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넷플릭스의 매출이 그나마 플러스를 보일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페이드 멤버십의 숫자가 6%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ARM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3% 감소했다. 자, ARM이 뭐냐면요, Average Revenue per Member입니다. 한 사람이 기여하는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감소를 했죠.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요, 최근 들어서 런칭된 광고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구독비를 내지 않고 구독비를 조금만 내고 광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재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멤버의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589만 명이 늘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독을 하는 전체 인구는 2억 3,800만 명이 찍히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3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8.5입니다. 자, 그런데 컨센서스를 보시면 8.68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매출의 전망, 가이던스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행인 점은 EPS는 괜찮습니다. 시장의 전망은 3.23인데 지금 가이던스는 3.52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지금 매출의 추세가 별로 좋지 않죠. 2.8% 증가하는 데 그쳤고, 또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도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넷플릭스가요, 최근에 이제 규제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구독비를 납부하지 않고 패스워드를 공유하면서 무료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의 수가 현저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분기에 무려 590만 명의 새로운 멤버가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시장의 전망치가 2.07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를 2배 이상 넘어섰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것을 태클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5월 달이거든요. 따라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료 시청을 하는 가구 수가요, 1억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1억 가구가 지금 시청료를 내지 않고 그냥 구독비 없이 그냥 시청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 패스워드를 빌려서 그냥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납부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아까 얼마가 늘었다고 그랬죠? 590만 명이 늘었죠, 구독자가. 근데 지금 1억 가구를 생각해 봤을 때 590만 명은요, 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구독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썸네일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대 최고의 호재가 발표됐다라고 비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자이언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번에 AI 구독 모델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싱을 발표했죠. 자, 무려 한 사람당 매달 $30를 내야만 코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다. 엄청난 뉴스가 어제 보도가 됐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화요일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자,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발표하기를 한 사람당 매달 $30를 내야만 코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다. 엄청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파일럿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용할 때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컴퍼니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를 해줬다. 어제 사실 세 가지의 호재를 제가 모두 전해드렸죠. 두 번째 호재는 뭐였냐면요, 빙챗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 빙챗은 지금까지 이제 오픈, 모든 사람한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안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출시가 됐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하는 기업들은요, 그들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기업과 공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출시됐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새롭게 이번에 출시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라마2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 라마2를 애저의 커스터머한테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발표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의 프리퍼드 파트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지금 치켜 세워준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최고의 뉴스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의 기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발표가 연달아 이뤄지면서 이제 월가에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마크 머피가 나오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원래 350을 가지고 있었는데 385로 많은 수준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틀란틱 에퀴티의 제임스 코드웰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피던스, 확신을 볼 수가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코파일럿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한 사람당 매달 $30를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이 제너러티브 AI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330에서 무려 400까지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브래드 실즈입니다. 자, 이 전문가 역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340에서 405까지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13% 이상 급등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기관은 도이치뱅크고요. 도이치뱅크의 브래드 젤릭이 얘기하기를, 자, 우리가 전망하기를 만약에 이 코파일럿의 침투율이 1%씩 늘어나게 되면 매 1%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과 EPS 역시 1%씩 증가할 수 있다. 굉장한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는 365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 만약에 반 정도가 이 인공지능 코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과 EPS가 50% 증가할 수 있다. 굉장한 전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기로는 다가오는 미래에 코파일럿이요, 굉장히 좀 깊숙이 침투할 것이다.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이러한 생산성 증대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코파일럿 때문에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애플리케이션 역시 점점 더 스키티어 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점점 더 끈적끈적해진다. 많은 고객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제적 해자 역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요. 설레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세일즈포스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코파일럿에 대한 가격을 매달 $30로 책정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자, 그런데 세일즈포스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제너러티브 AI 툴에 대한 가격을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자, 과연 세일즈포스의 인공지능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2%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3% 가까이 급등을 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성형 AI 상품에 대한 가격을 이번에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일즈포스가 일단 세일즈 GPT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비스 GPT가 있는데 둘 다 한 달에 $50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세일즈 GPT 같은 경우는요. 딱 이름에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각 기업에 있는 판촉부 직원들, 세일즈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툴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계약서 작성도 대신해주고 뭐 이메일 응대도 해주고요. 또 세일즈 콜을 매일 다녀와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서머리도 해주는 그런 고마운 인공지능이다. $50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 GPT 같은 경우는요. 원래부터 이제 세일즈포스가 가장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부분이죠. 원래 세일즈포스의 티커 네임은 CRM이잖아요. CRM은 원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자, 따라서 고객 응대를 할 때 도와주는 인공지능 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응대를 한다든지 컴플레인에 대처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역시도 $50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연이어서 이번에 세일즈포스도요. 인공지능 툴을 이용하려면 한 사람당 $50 내라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페네트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과연 얼마나 고객사들이 이번에 출시된 AI 툴을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현실 고글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딜이 성사된 지, 사인이 된 지는 2년이 지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거래가 2년 전에 체결이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겠죠. 자, 그때 컴뱃 고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미가 있잖아요. 이 아미와 홀로렌즈 테크놀로지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홀로렌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증강현실 그 고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당 가격이 $3,500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크놀로지를 이제 미국의 육군이 채용을 한다. 그 당시는 엄청나게 커다란 뉴스였거든요. 자, 그런데 2년 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증강현실 고글을요,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한번 납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고글 같은 경우는 이 아미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용된다. 자, 뭐를 결정하냐면요. 2025년까지 진짜로 이 증강현실 안경을 이행할 것인지, 실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번 프로젝트를 캔슬해 버릴 것인지, 취소해 버릴 것인지 이번에 납품하는 시범용 이 증강현실 고글 가지고 결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번 달 말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증강현실 고글을 배달하게 되면요. 자, 미국의 아미, 육군에서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자, 몇 개의 테스트냐면 20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IVAS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Integrated Visual Augment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증강현실 시스템 고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개의 스쿼드에서 자, 육군의 아미의 이제 분대가 있잖아요. 두 분대에서 이번에 시험을 맡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달에 시범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 참가하는 분대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제 체크하게 되냐면요. 지난번에 이제 납품했던 부분에서 향상이 됐는지 이 기능을 좀
좀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reliability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인가, 따라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low light performance니까요. 어두운 데서 얼마나 이 증강현실 고글이 활약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fit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육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딱 얼굴에 장착이 돼서 움직이지 않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미국의 육군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IVAS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자,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은 커스터마이즈 버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홀로렌즈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헤드셋, 따라서 홀로렌즈라는 이 증강현실 헤드셋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육군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사용할 컴뱃용, 따라서 전투용이 필요한데 좀 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번영을 시켰다는 거죠. 변형이 된 이런 IVAA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6월로 갑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미와 사인을 했다, 계약을 맺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는요,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21.88 빌리언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210억 달러죠. 굉장한 규모였고요. 자, 그때 이제 한 12만 개 정도를 살 것이다라고 밝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이후인 2022년 4월에요. 이 계약서의 내용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보고가 됐냐면 이 계약의 가치가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오리지널 밸류가 21빌리언이었잖아요. 반으로 줄었어도 10빌리언이 넘는다는 거죠. 자, 10빌리언이면요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면요 하나로 환산하면 12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가 달려있는, 앞으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가 이번 다음 달에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려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AMD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AMD가요, 이번에 월프 리서치에서 알파 리스트에 넣었다. 그 얘기는 이제 월프 리서치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AMD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투자기관인 월프 리서치에서 이번에 새롭게 AMD의 커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동시다발적으로 이 리사 수가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 AMD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 리스트, 가장 중요한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MD를 이번에 커버를 하면서 아웃퍼폼 레이팅, 따라서 처음으로 준 평가가 매수 의견이고요. 자, 타겟 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목표 주가를 150을 줬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고객사를 봤을 때 컴퓨터 고객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고객도 그렇고 그들의 인벤토리,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그들의 고객사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 재고 때문에 새로운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재고 문제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인텔에게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 AMD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AMD는요, 인텔을 상대로 두 가지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굉장히 모습이 좋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긍정적인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컨트리뷰션, 새로운 기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내년부터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첫 번째는 텔레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인데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독보적이긴 합니다. 시장의 90%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의 MI300 역시도 어느 정도는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AMD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어닝이 리바운드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지만 AMD의 실적이요, 드디어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샤플리니까 굉장히 급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반등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은, 즉 EPS는 $5가
5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5달러라는 숫자가 나왔고 아까 목표 주가가 150이었잖아요.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이번에 월프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년이 되면 한 주당 AMD는 5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5달러 곱하기 30배를 해야지 150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멀티플, 즉 프리미엄은 PER 기준으로 30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지금 현재 AMD의 PE 레이쇼를 좀 보면요. 40배입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요. PE 레이쇼가 지금 포워드로 봤을 때 40배를 받고 있지만 이 수치는 30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5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5달러 곱하기 30, 그래서 150달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월프 리서치의 주장이었습니다. 7월 2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소중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 잔뜩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